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함께하는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입니다. 네. 그럼 역사 퀴즈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일컫는 말 삼복. 이 삼복은 7월에서 8월 중에 있는 세 번의 절기로 약 10일 간격으로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을 의미하는데요. 이 삼복에서 복은 사람인, 개, 견자가 합쳐진 것으로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지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옛 선조들은 복날이 되면 복달임이라고 해서 시원한 강과 계곡으로 놀이를 갔는데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닭이나 게장국을 먹은 후에 후식으로는 이냉치열이라고 해서 참외나 수박 같은 시원한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복은 어떻게 유래된 것이고 또 조상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삼복은 진나라 덕공 2년, 예부터 중국에서 전해오는 주술 행위에 따라서 여름 더위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잡아 삼복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복 때 이 고위 관료들에게 더위를 이기라는 뜻으로 빙표를 나누어졌는데 이 빙표를 가지고 장빙고에 가면 얼음을 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복에 내리는 이것으로 1년 농사를 점쳤다고 하는데요. 이 남쪽 지방에서는 초복날 이것은 한고방의 구슬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전해지는 반면 이 북쪽 지방에서는 대추 팔아 결혼 자금 마련하던 처자가 이것을 맞으면서 운다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주로 벼와 곡류가 재배되어서 더운 날에 내리는 땡땡땡이 풍년을 의미하지만 이 북쪽 지방에서는 과일과 대추를 주로 재배해서 이것을 먹으면 이제 대추가 잘 자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문제. 초복날 내리는 이것은 한고방의 구슬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땡땡땡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 얘기를 길게 아주 재미나게 들었어요. 네. 삼복.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네. 7, 8월 중에 있는 세 번의 절기. 오늘이 초복인데 네. 이열치열 맞아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뜨끈하게 먹고 네. 후식으로 이냉치열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닭백숙 먹고 수박 시원하게 파채 먹으면 이제 올 여름 시원하게 난다. 이게 아주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거네요. 전통. 그러고 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 먹고서 수박 먹는 거 이거 아주 전통이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삼복에 내리는 이것으로 1년 농사를 점쳤다. 네, 맞아요. 그런데 특히나 초복날에 내리는 땡땡땡 이것은 네. 이제 한고방의 구슬보다 훨씬 낫다. 이런 한고방의 속담이 구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는 게 낫다. 오는 게 낫다. 그렇죠. 오늘 날씨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만 네. 오늘 이게 오는 게 낫다고 하네요. 그쵸. 지금 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복날 이것은 한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뭘까요? 예. 정답 아셔야 될 텐데. 네, 버스커의 노래였고요. 네. 이 제목이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한고방의 구슬보다 낫다라고 한 속담에서 이건 뭘까요? 정답은 소나기였습니다. 소나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초복에 소나기가 내리는 건 좋다. 음. 그런 뜻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드실 건지 여보? 아, 여보래. 여보? 뭐 여러분? 드실 건지 여러분. 자, 초복입니다. 네. 초복에 어울리는 거 만난 거 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열치열도 이열치열이지만 인행치열 아우. 좋아합니다. 너무 좋죠. 수박, 참외 다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동화 퀴즈로 가볼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띠띠용이 말을 따라하는 이유 이야기입니다. 음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농부가 띠띠용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의 집 근처에는 닭을 키우는 이웃이 살았어요. 농부는 이웃집의 닭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대고 먹이를 쪼아 먹으러 농부의 집 마당까지 모여들었거든요.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새 자신의 집 마당에 모여 모이를 쪼는 닭을 지켜보던 농부가 입맛을 쩝쩝 다졌죠. 그날 밤 농부는 이웃집 닭장에 몰래 숨어들어서 닭 한 마리를 훔쳤어요. 아이고. 농부는 훔쳐온 닭으로 요리를 해서 배불리 먹었죠. 농부는 혹시라도 이웃에게 들킬까봐 닭뼈도 강에 던져버렸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농부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농부의 집에 있던 띠띠용이 그 모습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이웃은 농부를 찾아가서 지난밤에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농부는 모르는 척했죠. 그때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띠띠용이 끼어들었어요. 오래전에는 띠띠용도 사람처럼 말을 잘할 수 있었대요. 네. 주인님이 닭을 잡아먹었어요. 주인님이 닭을 잡아먹었어요. 이웃 사람은 띠띠용의 말이 사실인지 다음 날 판결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네. 그날 밤 농부는 띠띠용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 새장에 검은 천을 하나 씌웠어요. 그리고 천을 씌운 새장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북을 막 두드렸죠. 아이 추워라. 태풍이 몰아치는 모양이군. 추워 추워. 다음 날 이웃 사람과 농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띠띠용은 목격자로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농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띠띠용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띠띠용은 거짓말을 잘 지어낸다고요. 네. 그럼 그 말을 증명해 보아라. 간단합니다. 띠띠용에게 어젯밤에 날씨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어젯밤에는 태풍이 불었어요. 비가 내려서 깃털도 다 젖었어요. 띠띠용의 말에 재판장은 술렁거렸어요. 전날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이죠. 네. 사람들은 띠띠용의 말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듯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흑,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나는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띠띠용은 무척이나 슬펐어요. 그래, 앞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는 거야. 따라만 할 거야. 그날 이후 띠띠용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게 되었다는데요. 여기서 문제. 띠띠용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슬픈 네. 사연이 있었구나. 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지 몰랐네요. 이 친구에게 이런 사연이. 아주 큰 상처가 돼서 네. 이제 내 얘기를 안 하게 됐군요. 안 할 거야. 해봤자 인간들은. 그러니까 날 그래요. 이용만 하고. 보통은 이제 그 농부, 고약한 농부는 벌을 받고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네. 그 얘기는 빠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동화랑 다르네요. 이 고약한 농부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은 네. 이것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줄 알지만 안 하고 따라만 한다. 자, 이런 슬픈 사연이.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상처받은 얜 누구지? 맞춰주세요.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동화 띠띠용이 말을 따라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내드렸고요. 네. 이 띠띠용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앵무새였습니다. 앵무새였습니다. 네. 아하, 이런 상처 때문에 다 할 줄 아는데 그만큼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를 이때까지 몰랐네요. 농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많은 신뢰를 쌓고 계시다면 그렇죠. 얘기하세요. 이제는 그 상처 풀라고. 맞아. 그러면 말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재밌게 또 동화로 만들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볼까요? 스토리 넌센스 퀴즈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네. 톱이 있잖아요. 톱이 유명해지면 뭐가 되게요? 톱이 유명해져요? 네. 근데 뭐가 되지? 모르겠는데요? 톱스타. 전혀 근처도 못 갔네 진짜 톱스타가 생각에. 되죠. 톱스타. 네. 톱이 유명해지는 톱스타. 톱 평상시에 톱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가지고 잘 쓸 일이 없어서. 그쵸. 톱스타 좋아요. 예. 오늘의 문제 나갈게요. 옛날에는 진짜 톱스타였던 배우 최불암 씨 아시죠? 네. 이 최불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있는데 최불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요거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좀 쉽네요. 쉬워요? 네. 요거는 네. 저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90년대생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세대 차이인 거네. 내가 쉽다고 한 건 내가 잘 푼 게 아니고. 바로 떠오르셨다면 약간 세대 차인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요, 웬일로 그래요. 쉽다 했더니 오. 쉬운 게 좀 씁쓸한 거였군요. 지금 이 문제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궁금해요, 진짜. 나뉠 것 같은데. 예. 네. 괜히 알면서 정답 안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늦게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세요. 예. 최불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딱 이거잖아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우림의 하하하송이었고요.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뭡니까? 파. 이거 맞죠? 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네. 이거 되게 개그 시리즈, 유머 시리즈 알아요? 옛날 유머 시리즈 같은 거? 들어봤어요. 거기에 나왔던 유머였어요. 네. 최불암 선생님 유머 시리즈 많은데. 네. 지금 근데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문자로도 몇 개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유머를 잘 모르는구나. 참새 시리즈는 진짜 오래됐지. 참새, 맹구 이런 시리즈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요. 자꾸 얘기할수록 왠지 제가 참새 뭐지? 올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네. 자, 찾아볼게요. 네. 혹시 말뜻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최불암 선생님의 시리즈 재밌는 거 많았어요. 네. 정답은 파였습니다. 네. 은미 씨는 모르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나요? 넌센스로. 자, 다음에는 그러면 마지막 우리말입니다. 출발할게요. 마지막 퀴즈, 우리말 어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요,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좋네.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최고죠. 네. 그런데 이 말이 고려시대 말부터 사용된 말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원래 묵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과에 떨어진 사람, 낙방한 사람들을 뜻하던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놀고 먹는 사람을 뜻하게 된 걸까요? 이들은 산 좋고 물 맑은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무의 연마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의 연마는 핑계일 뿐 곧 관직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놀고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묵과에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양반 자제들이라서 돈도 잘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말은 관직 없이 놀고 먹는 양반을 뜻했다가 조선시대 이후 돈을 잘 쓰면서 잘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요,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고려시대 말 묵과에 낙방한 사람들을 가리켰던 말로 관직을 얻을 생각 없이 놀고 먹었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네.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하면서 잘 놀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좀 노는데 많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 맞아. 일과 그 플레이 노는 거에서 봤을 때는 노는 쪽에 더 좀 많이 가 있는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부러워합니다. 특히나 일벌레들은 이런 분 참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예. 부러워하면서 나는 그렇게 좀 못하죠. 그쵸. 또. 예. 네. 근데 묵가에 떨어진 관직이 없이 놀고 먹는 양반을 뜻했군요. 관직 없이 놀고 먹는 양반. 네. 왜 예전에 근데 우리 조상님들 보면은 그 공부를 하는데 꼭 그 방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산에서 가셔도 가고. 하시고 그 맞아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네. 시조도 읍조리 시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자연과 함께하면서 더 좋은 또 창의력도 내뿜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공부보다는 그쵸. 산 좋고 물 맑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많이 노셨군요. 돈도 잘 쓰고 잘 놀았다 요 안에 다 들어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논 게 아니고 또 잘 적당하게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네. 잘 쓰고 잘 논 그쵸. 고려 시대 말 묵가에 낙방한 사람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고려 시대의 말이 나왔구나 이 말이. 오래됐어요. 예, 그러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맞춰주세요 여러분. 네, 윤도현 밴드의 자유 들었고요. 자, 고려시대 말 묵가에 낙방한 사람들을 가리켰던 말. 네. 돈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정답은 한량이었습니다. 한량이었습니다. 한량. 네. 예. 요즘 이걸 좀 긍정적으로 쓰나요? 부정적으로 쓰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꿈은 없고요. 제 꿈은 한량입니다. 돈 많은 백수요. 제 꿈이죠. 맞아.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조금 그 이런 말도 잘 없는데 네. 요즘은 좀 또 시대상이 또 반영되니까 맞아. 이게 요즘은 그러네요. 예전에는 뭐 별로 좋은 말로 쓰였던 것 같지는 아니죠. 않은데 네. 근데 요즘은 한량이 아주 그 개개인에 따라 꿈이 될 가치관에 수도 따라 있고. 차이가 있다. 복권 당첨돼서 이렇게 지내고 싶네요. 유미 씨는 긍정적인 쪽인 것 같은데요. 좀 계속 그렇기도 얘기가 하네요. 보니까 네. 어쨌든 묵가에 네. 낙방한 사람을 가리켰던 말이라는 예.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미 씨 오늘 고마웠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당첨자는 저희가 알아서 뽑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생방으로 만나요. 네. 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은요. 김건모의 여름밤의 꿈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옵니다.